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지난 5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2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앞으로의 연장되는 활동 기간을 밝히며 10월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지난 1기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기 위해 산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들의 결과 없는 보고서들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자료들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 영상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태도가 뉴스에 보도되어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런 연금개혁에는 여러 가지 모순되는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2기 연금개혁위원회가 6개월을 연장한 10월까지의 활동을 밝혔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방안들을 얼마나 실행할지, 과연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혁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입니다. 2055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납부자들의 국민연금 의무화 해제, 중단 등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충분한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개인연금을 운용하겠다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더 내고 덜 내는 방안, 보험료율 상승 등 방안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해당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체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공적연금, 본연 목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소득 보장 논의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안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내면 은퇴한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급여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를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 체제라고 하는데 2060년 시점에 일하는 세대가 지금의 소득 대체율 40%를 적용받으려면 월 소득의 29.8%를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에 제한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들과 적절하게 운용해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는 연금 약자를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여성,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된 여성, 프리랜서 등 노동시장에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이 유럽 등에 비해 박한 것도 원인입니다. 유럽은 평균 가입 기간이 35년에서 36년으로 우리보다 훨씬 길고 나라별로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3년에서 4년의 크레딧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군 입대자나 돌봄 분야의 연금 크레딧을 확대하고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직장 가입자는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농업인도 월 소득 103만 원 이하이면 50%, 이를 초과 시에는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액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지역 가입자만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금개혁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만큼 격차가 더 커지기에 이런 평등하지 못한 제도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농업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료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감액 제도인데요. 연계감액 제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재직자 감액 제도, 기초연금과 연계된 감액, 부부 연계 감액 등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깎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5세이지만 평균 퇴직하는 퇴직 연령은 49세, 평균 은퇴 연령은 72세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을 하고도 20여 년간 다른 일을 하며 산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고령 근로 장려한다더니 생활비 좀 더 벌려다 건보료 폭탄 맞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 2인의 경우 남편의 소득이 늘었을 경우 배우자인 아내까지 연금 수령 불가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반 상실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금 제도들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의 연금개혁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폐기하고 4월 총선 이후 연금개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를 보장해야 될 연금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노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것과 더 어려운 분께 두텁게 지급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런 방안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대책들을 먼저 검토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생계급여 감액 등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들에 대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실행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